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번 영상을 찍은 다음에 양주 시장기 공도대회라든가 또 각종 대회 참석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좀 며칠 지난 다음에 찍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하고 그제죠. 제가 그 경남 의령군청 직장운동부 선수 선발전에 출전하여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첫날하고 두째 날까지 참석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저는 아무래도 그 선발 커트라인에 들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루는 포기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경남 의령 선발전에 가서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은 그 우리 활 쏘는 사람들의 어떤 품격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출전한 그 선수들 분들께서 활 쏘는 모습은 진짜 아름답고 잘 내시고, 특히 그 사대에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활을 쏘는 데 집중을 하고 어떤 개인 간의 어떤 경쟁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세와 활 쏘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는 각 선수들이 모여서 가족처럼 서로 경쟁심 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공도수련을 모두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활쏘기에 대한 수련과 운동에 대해서 남들이 잘 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공도인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몸소 익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법 16요결의 10번째 골절요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절요신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제가 하는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비전공하의 사법 16요결 16가지 단계별 동작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보고 골절요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은 내가 만만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국요연, 두 번째는 전요장, 세 번째는 먼저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흉전호흡, 그러니까 흉호복실이 되겠죠. 호흡이 된 다음에는 발 디딤을 제대로 하는 강림요방, 다음에는 그 지궁양는, 활을 쏘기 위해서는 지궁양난이 되겠죠. 지궁양난이 된 다음에는 활을 매기는 탑전여현령, 지궁양난은 중통을 계란을 잡듯이 부드럽게 하삼지를 흘려서 부드럽게 잡으라는 그런 말이고, 탑전여현형은 그 화살을 오니 위치에 저울 눈금을 보듯이 정확한 위치에 매기라, 그런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거궁을 할 것이 아닙니까? 화살을 매긴 다음에 거궁을 하니까 궁소요축이 되겠고요. 그죠? 화살 궁소요축.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궁소요축 다음에 그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앞어깨와 뒤어깨가 이제 저을 때처럼 일직선이 되도록 평행하도록 하는 어떤 개념상의 얘기죠. 골절요신요. 이 골절요신은 직궁재원칙에 그 전축퇴상과 후하코미 이 부분을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죠. 수요평령. 그 다음 수요평령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골절요신입니다. 이 골절요신이라고 하는 것은 뼈 마디마디를 펴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절요신 다음에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맨날 하면서 빠졌네요. 수요평령 다음에는 전방요전이 빠졌죠. 전방요전은 팔꿈치를 돌려 엎어서 돌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골절요신이고요. 골절요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전견요장, 앞어깨를 거두어 숨기라는 것이고요.
요장이 된다 하면은 이제 후견 요제라 해서 뒤팔을 뒤로 등 힘을 끌어라. 그 상태가 되겠죠. 그 후견 요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임만 요신. 그 후견 요제 다음에 이제 견위가 들어갈 것, 만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견위가 들어가죠. 견위가 들어간 것은 그 말은 임만 요심. 임만 요심이라 하는 것은 또 추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임만 요심. 요심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심의 요고란 말이 나옵니다. 심의 요고는 그 견위가 끝났다 하더라도 바로 급작스럽게 발시를 하지 말고 더욱더 몸의 구침을 굳혀가지고 정확한 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요. 그 자세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출전 요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깍지를 가볍게 이렇게 벗어내도록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출전 요경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방전 요소 이렇게 연결되는 동작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골절 요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골절 요신이란 그 말 그대로 그 뼈마디를 그 뼈를 그냥 나열해서 쫙 펴주라 그런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골절 요신을 왜 필요하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할수기 동작에 전체 연결되는 동작 중에 똑같은 동작이겠지만은 왜 골절 요신이 필요하냐면은 앞서 설명드린 동작과 뒤에 설명드린 동작이 다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신전, 즉 쫙 그 뼈마디를 바디바디 펴줘야만이 그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절 요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활을 당기는 데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제 잘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전방 요정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동작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골절 요신인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의 구성은, 우리 육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뼈가 있고 인대가 있고 근육이 붙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혈액이 돌면서 이제 건강을 이렇게 유지되는데, 그러면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근육에 먼저 힘을 쓰게 되면은 뼈마디가 붙지를 않습니다. 뼈마디가 붙지 않고요. 그리고 먼저 힘을 쓸 때는 우리가 그 느낌적으로 뼈마디를 잘 붙인다, 편다 이렇게 할 때 물론 뭐 아까 전방 요전이라든가 또 앞어깨를 돌려 엎어서 낮춘다 이런 연속 동작에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골절 요신을 하기 위한 어떤 동작을 취하냐면은 먼저 거궁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궁을 한 상태에서 이 긴장을 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궁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체, 다리에 발에 힘을 주고 이 흉허복식이 되죠. 호흡을 들여 마셔서 횡격막의 힘으로 아랫배 힘을 단전을 호흡을 올리는 상태에서 이 몸 전체에 이제 그 상체에 어깨에서 이 근육들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먼저 느낌상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뼈마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펴준 상태에서 그 힘을 나중에 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면은 근육에 힘을 안 준 상태에서 어떻게 뼈마디를 펴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이나 어떤 글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 개인별로 이 설명을 듣고 느낌상으로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골절 요신에서 뼈마디를 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의 힘으로만 이렇게 당긴다고 하면은 그 습관이 오래돼가지고 붙이다 보면은 이 근육이 뭉쳐가지고 팔이 펴지지 않는 그런 증상으로 계속 활을 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각종 또 뭐 인대 파열이라든가 근육 파열 이런 어떤 부상이 쌓이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활을 대회장에 가보면 활을 쏘는데 있어서 사람들마다의 어떤 궁체가 다 틀리고 또 당기는 방법도 다 틀리는데 뼈마디가 펴지지 않은 상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이 활을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쫙 완전히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붙여야 되는데 뭐 이게 엉거주춤한 상태로 이것만 계속 이렇게 해서 버티는 경우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힘으로는 이렇게 계속 활을 쏘게 되겠지만 요 상태, 요 굳은 상태로 계속 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 여기 있는 그 뼈마디가 뭐 연골이라든가 근육들이 이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 이렇게 쫙 펼 수가 없어요.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계속 힘으로만 버티다 보면은 활을 무리하게 당기다 보면은 어느 특정 부위에 힘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그 부위가 무리가 가가지고 이제 파열이 되는 거죠. 파열이 되면서 부상이 깊어지면서 통증과 이런 게 시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포에 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느냐. 너무 활을 당길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기는 것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천천히 당기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뭐라고 할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타면서 활의 장력을 이용을 해서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손목과 중구미와 어깨뼈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순서가 거공을 해가지고 밀고 당길 때 서서히 하면서도 먼저 우리가 그 몸의 중심이 이제 이 척추를 중심으로 앞쪽과 뒤쪽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밀고 당길 때 이 앞손을 먼저 쭉 밀면서 틀어서 받쳐야 되는 거죠. 받춘 다음에 이렇게 깍지를 끌어주는 거고요. 그 사법에 보면 그 구라고 그 입구 또 고영의 무경사학 정정에 보면은 이제 논심법, 논구법, 논균법, 논경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구락하는 것은 활을 가득 벌린다는 거죠. 활을 가득 벌릴 구자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골절 요신이 다 된 상태에서 우리가 되던 상태로 뒤에 말하는 후견 조절까지 이루어주면은 만작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이제 만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면은 그 사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활터에서 각 활을 쏘시는 분들이 이 촉이 요게 이제 화살 촉이라고 하면은 이 촉이 엄지손 위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다 당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사법에서는 골절 요신이 이루어지고 깍지손을 후견 조절해주고 딱 걸어서 이렇게 버틴 상태에서 제가 뒷모습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딱 버틴 상태에서 이 화살촉이 퇴축이 안 되고 그대로 딱 정지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가 만작이라고 이렇게 사법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화살, 국료연 전뇨장이라 했죠. 전뇨장에서 화살 길이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듯이 화살은 이미 내 신체 기준에 맞게끔 그 길이를 이미 정했다는 가정하에 이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만작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쭉 끌어서 후견 조절까지 되어서 각자 붙인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 몸통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딱 굳혀져 가지고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제 끌려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죠. 제가 옷을 벗을 수는 없지만은 뒤에 요것을 이렇게 쫙 쪼아 가지고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이 화살이 이렇게 퇴촉이 되거나 그러지 않죠. 그 상태예요.
그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그 깍지를 딱 놓으면 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말해서 그 활쏘기는 하나의 지금 그 16가지 동작 중에 1번, 2번 외엔 나머지 14가지 동작은 쭉 연결 하나의 동작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이해하시고 이제 그 느낌을 또 이제 하나를 배우시면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절 요신이 되고 이제 만족이 된다 하는 것은 결국은 화살 촉이 내 몸에 맞는 화살로 했을 때 딱 걸었을 때 그 더 이상 이제 뺏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뼈 마디마디가 쫙 잘 펴져 가지고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그 뼈 마디를 가지고 뼈 마디를 둘러싼 인대와 근육들이 서로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그 지렛대, 그러니까 하나의 총으로 말하는 총신이 되겠죠. 이것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어떤 분들은 활을 다 당기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분, 이런 분들도 이런 현상이 없죠. 결국은 활을 쏠 때 딱 당겼을 때 이렇게 팔 같은 것이 많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그 뼈 마디마디가 잘 서로 호응하면서 맞물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활의 기초 사법 이론을 잘 하시고 내 몸에 맞춰서 그 좀 몸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나가시면 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나름 상세하게 설명드린다고 드렸지만은 아마 사람은 사람마다 생긴 모양과 쓰는 근육 다 다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한테 맞게끔 잘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이거 궁도뿐만 아니라 뭐 여러 다른 그 콘텐츠,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 텃밭 농장을 한다든가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관해서도 많이 올릴 것이니까요. 많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저 또한 힘이 나고 즐겁게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갈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그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